해가 있을 때 요건 밤, 이슬비, 황금,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황금 하면 되겠죠. 빠진 빛나는 보석. 밤에 반짝반짝하면 도둑부르기 딱 알맞죠. 또 어둠 속에서 그 반짝거리는 그 강도가 좀 약하죠. 옛날에 시골 다방뿐만 아니라 서울 다방도 좀 어두침침하면서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그 얼굴 마담들이 여기 반지가 끼면은 이렇게 사돼 갖고 가짜 반지가 진짜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 치장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금생수 하니까 나가는 돈, 밤에 지출되는 돈, 어둠 속으로 나가는 돈, 정상적으로 수업료가 얼만데 거잖아요. 수업료 외에 나가는 돈, 뭐 비싼 수업료도 되겠고, 또 여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돈이니까 은밀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 그 은밀하게 수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두운 데서 돈 챙기다 보면 흘리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돈도 많다. 또 이게 개수니까 민물이야.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되는 물.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되는데 황금물을 먹어야 되니까 기본 생활에 비싼 돈이 들어간다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물에도 쓸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위험 순간이 많이 따른다. 그리고 그게 굴러가면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알 수 없다. 다시 찾기 어렵다. 그리고 진짜 황금도 되지만 황금 물결을 이룬 뭐 가을 벌판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황금 벌판에 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고 과일도 안 익어요. 일조량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상으로 이렇게 어두운 밤이고 이슬비고 계곡물이고 계곡물에 황금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되고 광채 나는 광채 도둑 부르기 딱 알맞다. 수확에 이른 열매는 잦은 비를 싫어하고 일조량 부족하고 이게 물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행으로 봤을 때 이거는 금 여기에서 그동안에 참 자식을 낳는다. 금이 수 자식을 낳았어. 근데 수가 요거는 금 앞에 있는 거지만 수가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식이 뱃속에 들어앉아 있다. 요거는 자식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자식을 낳는 것만큼 아픈 일이 생긴다. 요거는 뱃속에 들어있는 것만큼 안전하다. 그 뜻이었는 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간추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금생수해서 바깥으로 내놨으니까 사연이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는 금생수 자식을 낳는 것만큼 아픈 일이 많다. 습기를 걷어내야 얻어지는 알곡. 그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또 금을 만들어내는데 온갖 불순물을 걸러내야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다. 방석을 녹여서 용광로에 들어가고 물이 되도록 녹여서 걷어낸다 하는 게 우리 사람 같으면 참 힘든 과정일 거예요.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게 물이 돼갖고 부처님 사리가 돼야 될 것 같아. 금수가 있는 사람. 부처님 살이 거들려면 다 그거 화장해서 나중에 뼛속에서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쓰라리고 아픈 세월을 견뎌왔다. 그렇게 아픈 일을 견뎌내고 죽었다고 하면 사주 볼 필요가 없지. 20대든 30대든 50대 60대가 됐다고 하면 오랜 세월 견뎌왔으니까 그만큼 단단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는 식신이고 편임이죠. 자식을 내쫓는 부모야.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이 계모보다 못하다. 우리 친엄마지만 계모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식한테 금치장을 시키는 부모. 철없는 아이한테 이제 IT를 벗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 3학년까지 포가 그때까지는 부모 말을 잘 듣는데 어린애들을 바깥으로 내쫓는다 하면은 나가서 뭐 거지 노릇을 하든 앵벌이를 하든 네가 벌어 먹고 살아라 하는 거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돈이니까 돈 있는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친다 하는 거는 자식을 안전하게 거두지 못한다 하는 뜻이에요. 부잣집 애들 가끔씩 유괴 사건 벌어지고 나쁜 놈들이 그 어린애가 뭔가 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철없는 아이에게 보석 치장시키는 부모 또 요게
금생수인데 임수가 아니라 개수니까 이게 민물 먹어야 되는 그 기본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 기본 교육을 시키는데 큰 돈을 들이는 요거 자식을 내쫓는다 하는데 형제한테 물기러 오라고 하는 그런 팥쥐 엄마 같은 모습이 여기 편인에 들어있고, 이 사람은 그럴 거야. 계모보다 못하다. 친엄마지만 계모보다 못하다 할 거고, 이 편인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지만 남의 자식보다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할 거고, 남의 자식보다 못한 내 자식. 민물 마시는데 황금 내놓는다 하는 거는 기초교육에 큰돈 든다. 개수 아래 있는 게 황금이 빠졌다. 아주 슬픈 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요 자체는 슬픈 일이야. 근데 그 슬픔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더라. 아주 멋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슬프다 나쁘다 하는 얘기만 하니까 참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다가 보니까 멋진 사람이 나오더라고. 이슬비 속에 들어있는 보석. 그 노래 있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하는 거 다 알죠? 아시겠지만 얼른 생각해라라면 누군지 모를 거야. 그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윤석중 선생인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을 우산 셋이서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우산도 있지만 그 중에 찢어진 우산도 있다 이 얘기예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등교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그 양반이 이거야. 신해생의 개사월에, 신해월의 개사월, 그리고 을미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무신. 이 사람은 아주 오래된 내 손님이었고, 요거는 검색해서 이제 찾아낸 윤석중 선생의 사주인데, 태어나서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8인가 됐었는데 거진 다 죽고 밑에서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제추장가 그러니까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갖고 외할머니 손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한글을 못 배우게 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1911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누가 잡지를 주어서 그 잡지를 보고 한글을 깨우쳤어요. 일제시대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 그 공부하는 과정이 남보다 길었고, 자퇴도 했다가 또 여기다 저기 갔다 해가 참 모질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윤석중 선생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로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됐는데, 이 양반은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수표동에서 태어났어요. 수표동이 저기잖아. 수표교 있는데 물이 흐르는 데서 태어나갖고, 이게 개수가 있다고 하면 그 물이 항상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개수가 있다고 하면 그 집에 뭐 우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게 지금 이런 빌딩 안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다 우물이 있었고 조금 변두리로 나가잖아요. 구파발쯤 가도 지금도 우물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이게 금생수 속에 황금이 빠져 참 슬프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일제시대 때 어둠의 세월을 다 지나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힘들고 어렵게 컸으니까, 이 양반이 지은 노래가 수이 많지만 생각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 보석 같은 애들이 우산 쓰고 나른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있지만 그 중에 찢어진 우산도 있더라. 만 찢어진 우산 표현을 했던 것 같아. 윤석중 선생이 내가 이렇게 찢어진 우산을 들고 살아왔다. 요 사람은 시에 요 신이가 있는데, 남편이 교환 교수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따라갔는데, 갔다 와서 영어 과외 공부한 거야. 영어 공부에 그렇게 많은 돈을 공식적으로 낼 수는 없죠. 근데 과외 공부한다 하면은 아주 비싼 돈을 받았던 것 같아. 특히나 강남 쪽이 비싼 교육비가 지불되는 데잖아요. 어둠에 쓰여지는 돈이야. 기초교육비.
남모르게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화생토. 겉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속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더라. 여기 윤석중 선생은 돼지띠가 4월에 났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해충 하면 저게 똥인지 돼지 모른다 할 수 있는데 4월 달이면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달이에요.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논에 물 없으면 모를 못 심거든. 그런데 돼지는 또 물을 제일 좋아해. 농사꾼들도 4월 달에 물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돼지도 4월 달에 물을 좋아하는데 4월 달에 물 있는 데가 어디냐. 논에 못 심으려고 이제 막 썰해지를 해놓은 데도 있고 못 심어놓은 데도 있고 돼지가 못 심어놓은 논인지 안 심어놓은 논인지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 못 심으면 요 끝에만 살랑살랑 보여. 그러니까 돼지는 또 시력이 약해갖고 허옇게 출렁출렁하면 물인가 없다 싶어갖고 그냥 냈다 뛰어들어가는 거지. 머드팩 좋아하는 돼지가 뒹굴르면 못 심어놓은 거 다 뒤집어지죠. 그러면 돼지 잡으려고 난리치고 꼭 돼지를 비교 안 하더라도 4월 달에 시골에 가보면 모를 심는데 뻘물에 들어가서 못 심고 나면 이게 흙탕물이 뭐 사방팔방에 튀잖아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도 나와. 근데 못 심는데 노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허리 너무 아프거든 못 심을 때. 그러면은 이 구령 맞추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농사 짓는데 흥을 돋궈서 힘든 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노동용 그런 거를 많이 음악가도 있고 그랬는데 윤석중 선생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를 잘 살려서 학생들을 키우는데 아주 똑같이 써야 될 동요라고 해야 되나?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 희망을 안겨줬다. 이거는 이 천간에서도 금생수 여기 밑에서도 수국화 자식을 낳을 때만큼 아픈 사연 요거는 편제 이거는 평관 왔으면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지 못하고 내보냈다. 때만큼 아픈 가슴. 실현 당해본 사람 실현 많이 당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하도 실현을 많이 당해봐갖고 이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 정말 좋아했던 사람 뒤통수 치고 빠이빠이도 안 해. 말없이 가버려. 그럼 간다고 인사나 하고 가지. 왜 그냥 가냐. 쫓아가서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요절을 낼 건데 죽어버리면 쫓아가서 뭣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승화시키는 회사는 무지무지한 아픔이 들어가 있다. 그거를 견뎌내면은 아주 멋진 사람이고 견뎌내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도 젊은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노래라도 사랑 얘기 빠지면 노래가 안 돼. 우리 트로트 노래도 그렇고 지금 뭐 재즈 얘기 빠지면 안 되고 부모님 가슴 뭐 어머니 그런 것도 이 안에 한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절반에 한만 있을 거야. 요 밑에는 화생토를 해서 받았으니까 대놓고 폼나게 선생님 건데 골방에 들어앉아서 남몰래 돈은 많이 받겠지만 폼 안 난다 이런 한이 있겠죠. 또 돈을 많이 벌면은 쓰는 돈도 많아지게 마련인데 자기도 비싼 돈을 받고 과외 수업을 하는 것만큼 자식들한테 비싼 돈을 들이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됐으면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거예요. 여기서 나 정말 슬프게 태어났어. 살 기력이 없어 해갖고 나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중 선생처럼 근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더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